안녕하세요. 오늘 제가 여러분과 함께 읽을 책은 처음 읽는 진화 심리학이라는 책입니다. 이 책을 선택한 이유는 이 책의 저자가 두 명인데요. 그 중에 한 분이 가나자와 사토시라는 저자입니다. 그런데 이 저자를 주목해야 되는 이유가 자청이라고 자수성가 청년님이 추천한 책 중에 하나가 지능의 사생활인데요. 그 책은 지금 현재 절판돼서 5월달 중에 지능의 역설이라는 책으로 재출간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그 책이 도착하기 전에 그 지능의 사생활, 그 책의 저자가 쓴 다른 책은 없을까 하고 제가 찾아보던 와중에서 그 저자분께서 쓰신 책이 바로 이 처음 읽는 진화 심리학이라는 책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책이 도착하기 전에 읽으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함과 동시에 또 자청이라는 분이 진화 심리학에도 굉장히 관심이 많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책을 선택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여기 책 뒷표지에 보면 이런 말이 써져 있습니다. 인간의 심리, 동물처럼 탐색하라. 논쟁적이면서도 경이로운 세계, 진화 심리학으로 발견하는 세상의 비밀들이라는 내용이 나와 있는데요. 여기에서 이제 대표적인 명제 몇 가지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첫 번째는 연상연하 커플은 환상일 뿐이다 라고 말하고 있고, 아들이 있으면 이혼하지 않는다. 외모가 아름다운 사람일수록 딸을 더 많이 낳는다. 잘생긴 남자는 형편없는 남편이기 쉽다. 남자들이 아내나 연인을 구타하는 이유. 부자들은 왜 남자가 더 많을까? 정치인들이 끊임없이 스캔들에 휘말리는 까닭. 왜 여자들은 교회에 열심히 가는가 등 약간은 이제 현대 사회에서는 선입견이라던가 고정관념을 유발할 수 있는 내용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 내용에 대해서 원론적으로 알아야 되는 이유는 모든 사업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가 만나야 되는 것들이 바로 인간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로봇을 대한다고 하면 이런 거를 배울 필요가 없겠죠. 그런데 우리는 로봇을 담당하는 사람은 그래도 인간일 것 아니에요. 결국에는. 그렇기 때문에 인간의 본능적인 행동 기제 그리고 인간의 심리를 알아야 하는 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조금 더 현명하고 어려움에 대처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내용을 토대로 어떤 현상을 만났을 때 이에 토대로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이러이러한 심리 기저가 깔려 있기 때문에 이런 걸 바탕으로 상대방을 배려하는 말을 하면 좋겠죠. 더 나아가서 우리가 개인들이 사업을 한다고 한다면 사업을 함에 있어서 조금 더 지금보다 더 많은 매출과 이익을 낼 수 있는 방법을 찾는 것도 또 하나의 방법이겠죠. 그래서 제가 바로 책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요즘에 굉장히 문제가 되고 있는 데이트 폭력에 대한 내용을 제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175페이지에 보면 챕터 6장이 남자들이 미쳐 날뛸 때라는 제목입니다. 범죄와 폭력이라는 제목인데요. 세계 어느 문화권에서나 범죄자는 절대적으로 남자가 많다. 이는 누구나 쉽게 이해하는 사실이다. 그렇다면 범죄자가 폭력을 휘두르는 것과 천재 과학자가 연구에 몰두하는 이유가 동일하다면 이건 어떻게 이해할 수 있을까라는 제목입니다. 진화 심리학이 범죄와 폭력 분야에서 내놓은 연구 결과가 많지 않지만 진화 심리학 초창기에 권위 있는 연구 결과는 바로 이 분야에서 나왔다. 마틴 데일리와 마고 윌슨은 1988년에 펴낸 책 살인에서 진화 심리학에서 범죄와 폭력 분야에서 내놓은 연구 결과는 많지 않지만 진화 심리학 초창기에 권위 있는 연구 결과는 바로 이 분야에서 나왔다. 마틴 데일리와 마고 윌슨은 1988년에 펴낸 책 살인에서 살인의 모든 유형, 즉 자식 살해, 부모 살해, 남자가 다른 남자를 살인하는 것, 남자가 여자를 살인하는 것, 남편이 아내를 살인하는 것, 아내가 남편을 살인하는 것 등 다윈주의 논리로 설명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언뜻 보기에 자식을 살해하는 것은 번식 성공도를 강조하는 진화 심리학적 견지에서 볼 때 전혀 말이 되지 않는 것 같다. 부모가 왜 자기 자식을 죽일까? 데일리와 윌슨은 이 질문에 두 가지 답을 내놓았다. 첫 번째 대답은 부모가 자기 자식을 죽이는 게 아니라는 것이다. 데일리와 윌슨은 경찰 통계 자료에서 부모가 자식을 죽인 경우로 보고된 것이 실제로는 의붓 아버지가 자기 유전자를 갖고 있지 않은 의붓 자식을 죽인 것이라는 점을 알아냈다. 다윈주의 논리에는 영문 외환인 경찰이 자료를 기억하는 과정에서 생물학적 친부모와 의붓 부모를 전혀 구분하지 않기 때문에 통계상으로는 생물학적인 부모가 자기 친자식을 죽이는 것처럼 보인다. 친부모가 자기 친자식을 죽이는 경우는 매우 드물다. 두 번째 답은 부모도 때로는 가혹한 선택을 해야만 한다는 것이다. 부모는 모두 심지어 부유한 부모일지라도 제한된 자산을 가지고 자기 자식에게 투자를 한다. 그들이 아이 하나에게 쏟아붓는 모든 돈, 모든 시간, 모든 노력은 곧 다른 아이에게는 줄 수 없는 돈, 시간, 노력이다. 따라서 부모는 그들의 진화된 심리적 기제로 인해 최대한 효율적으로 자산을 투자할 수밖에 없으며 이것은 대개 자식 중 번식 가능성이 암담해 보이는 아이를 희생하여 번식 성공도가 가장 우수할 수 있는 아이에게 보다 많이 투자한다는 얘기가 된다. 이 분야에서 발견한 것 중 가장 놀라운 것은 범죄자가 다른 남자와 그다지 많이 다르지 않다는 것이다. 모든 남자는 거기서 거기다. 범죄자건 음악가건 아니면 화가나 작가 또는 과학자건 남자가 자기가 하는 일에 매달리는 궁극적인 이유는 여자에게 깊은 인상을 주어 자기와 잠자리를 갖게 하려는 것이다. 여자를 침대에 눕히기 위해서라면 남자는 안 하는 일이 없다. 물론 이와 마찬가지로 여자도 모두 거기서 거기다. 하지만 범죄와 폭력에 관해 이야기하는 이 장에서는 여자 얘기를 할 일이 거의 없다. 거의 모든 범죄자는 남자니까. 자, 그럼 그 이유는 또 뭔지 알아보도록 하자. 폭력범은 거의 다 남자다. 세상에는 수많은 문화적 보편성, 즉 세상에 알려진 모든 문화에는 공통되게 나타내는 인간 사회의 특징이 존재한다. 도널드 E. 브라운은 1991년에 인간 보편성이란 참신한 리스트를 규정해 놓았으며 스티븐 핑거는 2020년에 그 리스트를 업데이트했다. 인간의 문화는 인간 본성이 사회 수준에서 발현된 것이고 또 인간 본성은 모든 인간에게 보편적이기 때문에 세상에는 아마도 수없이 많은 문화적 보편성이 존재할 것이다. 이는 모든 인간 문화가 서로 어느 정도 같기 때문이며 세상에는 정말로 많은 문화적 보편성이 존재한다. 모든 인간 사회에서 모든 범죄와 폭력 행위 중 압도적으로 대다수를 저지르는 것이 남자라는 사실은 여러 가지 문화적 보편성 때문에 하나다. 보편성 가운데 하나다. 이유가 뭘까? 왜 남자는 여자보다 그렇게 많은 범죄를 저지르고 폭력적일까? 저명한 진화 심리학자 마틴 데일리와 마구 윌슨은 살인에 관한 광범위한 연구에서 인간은 그 진화의 역사에서 사실상 일부 다처제, 즉 기혼 남자 다수가 둘 이상의 부인을 거느리고 있다고 언급한다. 일부 다처제 사회에서는 몇몇 남성이 모든 여성에게 번식을 위해 접근할 권한을 독점하며 반면에 다른 남성은 번식 경쟁에서 배제된다. 그런 사회에서 몇몇 남성은 자식을 하나도 못 남기지만 여성은 거의가 자식을 남긴다. 번식 경쟁에서 승자와 패자 사이의 격차는 여자보다는 남자 사이에서 훨씬 크다. 남성과 여성 사이에서 나타나는 번식 성공도의 불균형 때문에 남성은 번식 경쟁에서 낙오되지 않으려고 무척 경쟁적으로 노력한다. 이러한 경쟁은 남자 간에 벌어지는 과도한 폭력으로 이루어지며 남자 사이에 벌어지는 다수의 살인은 짝을 얻으려는 남성 간의 경쟁이 낳은 직접적인 결과다. 특히 데일리와 윌슨은 남자 간에 벌어지는 살인 중 대다수가 사소한 논쟁이라고 알려진 것에서 기인한다고 언급한다. 실제 생활에서 벌어지는 전형적인 살인은 CSI 과학수사대의 한 회에서 그려지는 것처럼 지능적인 살인자가 사전 무의하고 치밀한 계획에 따라 완벽에 가깝게 실행하는 것이 아니다. 실제 살인이란 그보다는 명예나 지위,
또는 남자 간의 평판 같은 사소한 것을 둘러싼 다툼으로 시작한다. 양편 중 어느 쪽도 물러설 생각이 없기 때문에 싸움은 고조되고 결국 둘은 폭력을 쓰게 되며 마침내는 둘 중 하나가 죽고 만다. 여자는 지위가 높고 평판이 우수한 남자를 선호하기 때문에 한 남자의 지위와 평판은 그의 번식 성공도와 직접적으로 상관이 있다. 그러므로 남자는 자신의 명예를 지키는데 아주 우욕적이며 그러기 위해서라면 가끔은 극단으로 치닫기도 한다. 따라서 데일리와 윌슨은 남자 사이에서 벌어지는 살인을 번식을 위해 여자에게 접근하기 위해서 자신의 지위와 평판을 지키려는 욕구의 견지에서 설명한다. 덧붙여 얘기하며 이른 여러 진화 심리학자들이 사형제도가 있다고 해서 살인을 막지 못한다고 믿는 이유이기도 하다. 사형제도의 논리는 대다수 살인이 사전에 계획된다는 것을 전제로 한다. 그에 따르면 살인을 저지른 사람은 자기가 그 일을 저질렀을 때 치르게 될 대가와 거기서 얻는 이득을 세심하고 이성적으로 비교 검토하며 만일 치러야 할 대가가 이득보다 크다면 살인을 하지 않기로 결정한다. 이는 CSI 과학수사대에 나오는 가공의 살인자 이야기는 될지언정 현실 속 살인자의 모습은 아니다. 현실 속 살인자는 사소한 논쟁이 치명적인 결투로 확대되기에 앞서 멈춰서 생각하지 않는다. 또한 사형제도에 담긴 논리는 사형집행이야말로 최악의 운명이라고 전제한다. 진화 심리학의 시각에서 보면 세상에는 죽는 것보다 더 나쁜 운명이 있다. 바로 일부 다처제 사회에서 짝을 얻으려고 경쟁하지 않는 남자가 맞이할 완전한 번식 실패라는 운명이다. 다른 남자와 싸워 경쟁하는 남자는 죽을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다. 하지만 경쟁하지 않는 남자는 틀림없이 죽을 것이다. 이 세상에 자신의 유전자를 하나도 남기지 못함으로 번식의 측면에서 그 생명을 다한다. 강간은 이러한 추론에서 예의처럼 보일지도 모른다. 왜냐하면 살인이나 습격과는 달리 강간의 희생자는 대개 여자이며 따라서 지위나 평판을 위한 남성 간의 경쟁이 개입되지 않기 때문이다. 그러나 남자는 번식을 위해 여자에게 접근하려고 서로 경쟁하게 되는 바로 그 심리적 기제는 강간을 저지르는 동기 또한 될 수 있다. 강력 강간범 중에는 사회적 계층과 지위가 낮은 남자, 그래서 번식을 위해 여자에게 접근할 정당한 기회를 얻을 가능성이 아주 희박한 남자가 압도적으로 많다. 강간은 남자 사이의 경쟁과 폭력 때문에 나타나는 것은 아니지만 여자에게 정당하게 접근할 방법이 없는 남자가 그 방법을 강구하게 만드는 심리적 기제는 강간의 동기가 될 수 있다. 이런 분석은 자산 관련 범죄에도 마찬가지로 똑같이 적용해 볼 수 있다. 여자는 자산을 더 많이 보유한 남자와 짝짓기를 선호한다면 남자는 물질적 자산을 획득함으로써 자신의 번식 가능성을 높일 수 있다. 하지만 전통적인 사회에서 자산은 비교적 남자가 많은 남자의 손에 집중되는 경향이 있다. 젊은 남자는 적법한 수단을 써서 자산을 얻는 데에 배제되곤 하므로 불법적인 수단에 매달려야 한다. 그 방법 중 하나가 바로 다른 사람의 자산을 훔쳐서 가로채는 것이다. 이렇게 해서 폭력의 동기가 되는 심리적 메커니즘은 자산 관련 범죄의 동기 또한 될 수 있다. 남자들은 폭발하고 여자들은 버틴다. 남자들은 폭발하고 여자들은 버틴다. 남자가 여자의 관심을 끌기 위해 남의 자산을 훔친다는 우리의 제안은 일견 이상해 보일 수 있다. 절도나 그 밖의 다른 형태의 자산 강탈을 저지르면 인간 사회에서는 보편적으로 유죄 선고를 받기 때문이다. 사실상 그런 유죄 선고는 또 하나의 문화적 보편성이다. 하지만 젊은 남성으로 알고 폭력과 자산 관련 범죄를 저지르도록 자극하는 심리적 기제는 진화의 역사에서 인간과 유인원이 갈라지기 전에 우리 선조에게서 진화되어 왔을 가능성이 크다. 어쩌면 유인원과 원숭이가 갈라지기 전부터였을지도 모른다. 사실 우리의 추론에 따르면 결정적인 심리적 기제는 폭력과 절도에 대한 비형식적인 규범이 나타나기 전에 필연적으로 나타났어야 한다. 그러지 않았다면 폭력적으로 경쟁하거나 절도를 통해 자산을 축적했다 하더라도
규범을 어긴 채로 추방당했을 테니 높은 지위와 번식 성공도를 얻지 못했을 것이기 때문이다. 폭력과 절도를 통제하는 규범은 젊은 남성을 폭력과 절도에 몰두할 수밖에 없는 심리적 기제에 대한 반응으로서 진화해였을지도 모른다. 인간이 범죄로 분류하는 폭력적이고 남을 희생시키는 행위가 그런 행위를 억제하는 비형식적 규범이 없는 인간 이외의 종에서도 아주 흔하다는 사실은 이러한 재원에 실린 우리의 확신을 높여준다. 지금까지 얘기한 것은 남자가 더 폭력적이며 더 많은 범죄를 저지르는 이유 중 일부다. 범죄와 폭력을 저지르는 남자는 경쟁자를 없애거나 협박할 수 있고 정당한 수단 없이도 짝을 유혹할 수 있도록 자산을 축적할 수 있으므로 번식의 측면에서는 이익을 가져온다. 하지만 그것은 단지 동전의 한쪽 면일 뿐이다. 남자는 어떨까? 지금까지 얘기한 것은 그렇다 쳐도 왜 여자는 아무도 범죄를 저지르지 않는 걸까? 진화 심리학자 앤 캠벨은 여성의 범죄 행위와 관련하여 살아서 버티기라는 이론을 제시한다. 이 이론은 앞에서 제시한 질문 이상의 것에 답변해준다. 그녀의 이론은 자식의 생존과 번식 성공도가 아버지보다는 어머니의 보살핌과 투자에 더 크게 달려있다는 근본적인 관찰에서 시작한다. 그러므로 자식이 성적으로 성숙할 때까지 확실하게 살아남도록 물질적으로 돌봐줄 수 있을 만큼 오래 살아남는 것은 아버지보다는 어머니에게 꼭 필요한 일이다. 캠벨의 주장에 따르면 바로 이것이야말로 여성이 남성에 비해 위험을 기피하는 경향이 있는 이유다. 위험을 무릅써서 얻을 수 있는 잠재적 이득, 예를 들어 자산이나 짝을 얻기 위해 신체적인 경쟁에 뛰어드는 것 등 그럼으로써 치러야 하는 잠재적 비용을 정당화하지 못할 따름이다. 그러므로 한 여자의 근본적인 목표는 그녀의 자식을 위해 살아남는 것이다.